뭐 누구냐? 저예요, 아버지. 10년째 돌보고 있는 아들 박성우요. 새벽 2시 박성우의 눈이 떠집니다.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 밤은 끝나지 않습니다. 성우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납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알람 시계가 놓여 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맞춰두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발소리가 알람이 된 지 오래입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며 성우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현관까지만 가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신발을 신고 서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성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합니다. 10년 전 같았으면 다급했을 목소리가 이제는 그저 무덤덤합니다. 아버지는 성우를 돌아보지 않고 말합니다. 회사 가야지. 늦었어. 78배 박종철은 한때 건설 현장 감독이었습니다. 정년 퇴직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출근합니다. 기억 속에서만요. 성우는 아버지의 팔을 잡습니다. 손목이 가늘어졌습니다. 옷 위로도 뼈가 만져집니다. 지금 새벽이에요. 회사 안 가셔도 돼요. 뭔 소리야? 김 대리가 기다린다고. 김 대리는 3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입니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우는 아버지를 거실로 이끕니다. 아버지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얼거릴 뿐입니다. 일 안 하면 월급 못 받는데. 성우는 아버지를 소파에 앉힙니다.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화면을 보다가 곧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고 우유를 꺼냅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이틀 지났습니다. 성우는 망설이다가 그냥 따릅니다. 아버지는 어차피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다시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우는 한숨을 삼킵니다. 우유잔을 식탁에 내려놓고 다시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아버지, 앉아 계세요. 넌 누구야? 성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해봤자 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소파로 데려가 앉힙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옆에 앉습니다. TV 화면 속에서 일기예보가 흐릅니다. 내일은 맑겠습니다. 성우는 그 말이 믿기지 않습니다. 3시간 뒤 아버지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화장실입니다. 성우는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안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 성우는 문을 엽니다. 아버지가 세면대 앞에 서 있습니다. 비누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주울게요. 성우는 허리를 숙입니다. 비누를 집어 세면대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는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 사람 누구야? 성우는 거울 속 아버지를 봅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흐릿한 눈빛, 그리고 그 옆에 선 자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머리는 산발입니다. 잠옷은 며칠째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예요. 저 사람은 아버지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믿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는 표정입니다. 성우는 아버지를 침대로 데려갑니다. 이불을 덮어줍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습니다. 성우는 방문을 살짝 열어둡니다.
언제든 소리가 들리도록. 성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침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배신당하고, 누군가는 용서합니다. 성우는 그 모든 것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휴대폰을 듭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7통, 모두 회사입니다. 성우는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대신 시계를 봅니다. 새벽 5시. 아버지의 하루가 시작되려면 아직 2시간 남았습니다. 성우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소파에 몸을 기댑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그대로 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세상은 밝아지지만 이 집안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아침 8시 아버지가 밥을 먹지 않으려 합니다. 이거 어제 먹던 건데. 성우는 오늘 아침에 지은 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식탁에는 흰 쌀밥과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습니다. 성우가 아침 7시부터 준비한 식사입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이 집 밥은 맛이 없어.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밥을 뜹니다. 아버지는 식탁을 밀어냅니다. 국그릇이 기울어집니다. 국물이 식탁보에 스며듭니다. 성우는 재빨리 그릇을 바로 세웁니다. 아버지, 조금만 드세요. 싫어. 나 회사 가야 해. 또다시 회사입니다. 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정희 요양보호사가 알려준 방법입니다. 화가 날 땐 3번 숨을 쉬세요. 그럼 조금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3번으로 부족합니다. 아버지는 퇴직하셨어요. 회사 안 가도 돼요. 무슨 소리야? 나 아직 일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섭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집니다. 성우는 의자를 일으킵니다. 아버지는 현관으로 향합니다. 성우는 그 앞을 막아섭니다. 지금은 안 돼요. 비켜. 아버지가 성우를 밀칩니다. 성우는 비틀거립니다. 현관 신발장에 등을 부딪힙니다. 아프지만 성우는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신발을 신습니다. 성우는 다시 아버지 앞을 막습니다. 아버지, 제 얼굴 좀 보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듭니다. 성우를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넌 누구야? 그 순간 성우의 손이 떨립니다. 주먹을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힙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맛이 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다. 저예요. 아들이에요. 10년째 아버지 돌보는 박성우요. 하지만 성우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성우를 빤히 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고맙네. 성우는 웃습니다. 웃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효자는 참습니다. 효자는 이해합니다. 성우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사회에서, 스스로에게서. 천만에요. 들어가서 좀 쉬세요. 성우는 아버지를 거실로 이끕니다. 아버지는 순순히 따라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성우는 아버지 옆에 앉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립니다. 트로트 방송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프로그램입니다. 아버지는 화면을 봅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성우는 부엌으로 돌아옵니다. 식탁을 치웁니다. 쏟아진 국물을 닦습니다. 식탁볼을 벗겨 세탁기에 넣습니다. 그릇을 설거지합니다. 물이 뜨겁습니다. 손이 빨개집니다. 성우는 그 뜨거움이 좋습니다. 적어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성우는 거실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졸고 있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져 있습니다. 성우는 아버지를 봅니다.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앙상한 손. 이 사람이 한때는 자신을 번쩍 들어 올렸던 사람입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줬던 사람입니다. 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1등 했던 사람입니다. 성우는 눈을 감습니다. 기억 속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흐릿합니다.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대신 지금의 아버지가 선명합니다. 밥을 거부하는 아버지,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 성우는 소파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안에는 약이 가득합니다. 수면제, 항우울제, 소화제. 성우는 수면제를 꺼냅니다. 한 알을 꺼내 입에 넣습니다. 물 없이 삼킵니다. 목구멍을 긁고 내려갑니다.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봄입니다. 하지만 성우는 봄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떱니다. 평범한 오후입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듭니다. 문자가 와 있습니다. 회사 동료입니다. 형, 괜찮아? 연락 좀 해. 성우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괜찮아. 그냥 아버지가 날 몰라봐서 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생긴 얼룩인지 모릅니다. 성우는 그 얼룩을 봅니다. 눈이 감깁니다. 잠이 옵니다. 수면제가 효과를 발휘합니다. 성우는 잠에 빠져듭니다. 꿈은 없습니다. 그저 어둠뿐입니다. 오후 2시 성우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회사입니다. 성우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립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화면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뜹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습니다. 다시 벨소리가 울립니다. 성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갑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소파에서 자고 있습니다. TV는 켜져 있습니다. 성우는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반찬통들이 놓여 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모두 일주일 전에 만든 것입니다. 성우는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립니다. 이번에는 받습니다. 여보세요. 성우 씨, 김 과장입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럽습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성우 씨, 괜찮으세요?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되고 출근도 안 하셔서 죄송합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평평합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안 좋으신가요? 네. 그래도 연락은 해주셔야죠. 저희도 업무 조정을 해야 하니까. 성우는 입을 다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할 말은 많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몰라봐요. 매일 밤 현관에서 회사 간다고 나가려고 해요. 저는 잠을 못 자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회사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성우는 그 말들을 삼킵니다. 이번 달까지만 나오시면 안 될까요? 프로젝트 마무리는 해주셔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우 씨,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회사도 사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안 나오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성우는 눈을 감습니다. 이해한다는 말.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겪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출근 가능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전화 너머로 김 과장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성우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안에 출근 안 하시면 회사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조치요? 해고까지는 아니고 권고사직 정도. 성우는 웃습니다. 소리 없이 웃습니다. 권고사직? 곱게 포장한 해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우 씨, 다른 할 말씀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성우는 전화를 끊습니다.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습니다. 화면이 깜빡입니다.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충전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우는 일어나 거실로 갑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있습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어디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 뭐 보고 싶으세요? 아버지는 성우를 봅니다. 잠깐 멈칫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우리 아들이지? 성우의 심장이 뜁니다. 알아보는 걸까요? 성우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네, 아버지. 저 성우예요. 아버지는 성우의 얼굴을 가만히 봅니다. 손을 뻗어 성우의 뺨을 만집니다. 손이 거칩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성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목이 메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뭐가요? 아버지가 늙어서, 짐이 돼서. 성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거짓말. 내가 봐도 짐인데. 아버지가 웃습니다. 쓸쓸한 웃음입니다. 성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뼈만 남은 손입니다. 저는 괜찮아요. 성우야. 네. 나 죽으면 홀가분하겠지? 성우는 손을 놓습니다.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성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 성우는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없다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성우는 자신을 혐오합니다. 아버지는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눈을 감습니다. 방금 전에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성우는 일어섭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침대에 앉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엽니다. 이메일 함이 열립니다. 읽지 않은 메일이 쌓여 있습니다. 회사, 거래처, 광고. 성우는 하나하나 삭제합니다. 그리고 새 메일을 작성합니다. 수신 인사팀. 제목 퇴사 의사 전달. 커서가 깜빡입니다. 성우는 키보드에 손을 올립니다. 하지만 글자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겠습니다. 가족 간병으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렵습니다. 성우는 노트북을 닫습니다.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보낼 용기가 없습니다. 아니, 인정할 용기가 없습니다. 자신이 사회에서 지워진다는 것을. 휴대폰이 꺼집니다. 배터리가 다 닳았습니다. 성우는 충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거실에서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깊고 고릅니다. 평화로운 소리입니다. 성우는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또 하루가 지나간다는 것만 압니다. 집 안에는 성우와 아버지뿐입니다. 성우의 숨소리와 아버지의 숨소리, 그리고 침묵. 무거운 침묵이 집을 채웁니다. 밤 11시, 성우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선택한 거잖아. 성우는 손을 멈춥니다. 물이 흐릅니다. 거품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부엌은 텅 비어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빛납니다. 성우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접시를 씻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방금 들은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 엄마, 대답은 없습니다. 성우는 수도꼭지를 잠급니다. 부엌을 둘러봅니다. 냉장고, 식탁, 찬장.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뜨겁습니다. 열이 있는 걸까요? 거실로 나갑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숨소리가 규칙적입니다. 잠들어 계십니다. 성우는 아버지의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향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내가 선택한 거잖아.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를 돌보기로 한 거? 회사를 그만둔 거? 아니면 다른 무언가? 새벽 2시. 성우는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납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불빛이 보입니다. 성우는 멈춥니다. 불을 켠 기억이 없습니다. 천천히 부엌으로 다가갑니다. 문틈으로 안을 봅니다. 누군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등을 보이고 앉아 있습니다. 성우는 숨을 죽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엄마.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어머니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짧은 머리, 주름진 얼굴, 온화한 눈빛. 어머니는 웃습니다. 왜 이제 와? 성우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것은 꿈일까요? 아니면 환각? 성우는 눈을 비빕니다. 다시 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엄마, 진짜?
내가 날 불렀잖아. 저는 안 불렀어요. 입으로는 안 불렀어도 마음으로는 불렀지. 어머니는 식탁 옆 의자를 가리킵니다. 앉으라는 뜻입니다. 성우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입니다. 의자를 빼고 앉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습니다. 엄마, 저 미쳤나 봐요. 미친 게 아니야. 그냥 힘든 거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성우를 꿰뚫어 봅니다. 아버지 어떻게 돼가? 그냥 그렇게 지내요. 너는? 성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어떻게 지낼까요? 성우 자신도 모릅니다. 성우야, 내 삶은 어디 있니? 아버지 돌보는 게 제 삶이에요. 그건 아버지 삶이지, 내 삶이 아니야. 성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엄마도 그러셨잖아요. 할머니 돌보시면서. 그래서 엄마가 후회했지. 성우는 고개를 듭니다. 어머니를 봅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봅니다. 엄마는 내 할머니 돌보느라 내 인생을 살지 못했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그렇게 15년을 살았지.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도 얼마 안 가서 따라갔어. 성우야, 너도 그럴 거야. 아버지 돌보다가 너도 무너질 거야. 성우는 손을 떨며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버려요? 시설에 보내요? 그게 나쁜 거라고 누가 그래? 사람들이요. 사회가요. 어머니는 웃습니다. 쓸쓸한 웃음입니다. 사람들은 말만 해. 정작 너 도와주는 사람은 없잖아. 성우는 눈물이 납니다. 참으려 하지만 참아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내가 정해야지. 못 정하겠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성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일어섭니다. 성우에게 다가옵니다. 손을 뻗어 성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손길이 따뜻합니다. 성우야, 효도는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가 사라집니다. 성우는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엌에는 성우만 남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빛납니다. 성우는 식탁에 엎드립니다.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소리내어 옵니다. 누가 들을까봐 입을 막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참을 운 뒤 성우는 고개를 듭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코를 훌쩍입니다. 휴지로 얼굴을 닦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새벽 3시입니다. 성우는 일어섭니다. 부엌 불을 끕니다. 복도를 걸어 자신의 방으로 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옵니다. 깊은 잠입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성우를 바라볼 뿐입니다. 슬픈 눈으로. 이정희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날입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표정이 굳습니다. 성우 씨, 며칠 동안 집 청소 안 하셨어요? 성우는 거실을 봅니다. 소파에 이불이 구겨져 있습니다. 바닥에 휴지가 굴러다닙니다. 식탁에는 며칠 전 먹다 만 그릇들이 쌓여 있습니다. 성우는 변명하려다 입을 다뭅니다. 정신이 없어서요. 이정희는 한숨을 쉽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고무장갑을 낍니다.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방에 누워 계세요. 이정희는 아버지 방으로 갑니다. 성우는 따라갑니다. 이정희가 문을 엽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정희는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예요, 이정희. 아버지는 이정희를 봅니다. 잠깐 생각하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아, 간호사 선생님. 요양보호사예요, 아버님. 이정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맥박을 재는 척하며 손목을 봅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습니다. 팔을 살핍니다. 소매를 걷어 올립니다. 성우는 멈칫합니다. 이정희의 표이 심상치 않습니다. 성우 씨, 나오세요. 왜요? 나오세요. 이정희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성우는 방에서 나옵니다. 이정희가 문을 닫고 나옵니다. 성우를 똑바로 봅니다. 아버님 팔에 멍이 있어요. 그게 여러 개예요. 손목, 팔뚝, 어깨. 성우는 숨이 막힙니다. 멍? 언제 생긴 걸까요? 성우는 기억을 더듬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려고 하실 때 제가 붙잡았어요. 그때 좀 세게. 세게요? 이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계속 나가시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을 다치게 한 거예요? 다치게 한 게 아니에요. 성우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지만 이정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성우 씨, 이건 학대예요. 뭐라고요? 노인 학대. 지금 성우 씨가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성우는 벽에 등을 기댑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학대.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보호요? 이게 보호예요? 이정희는 성우를 봅니다. 눈빛이 복잡합니다. 화가 난 것 같으면서도 동정하는 것 같습니다. 성우 씨, 앉으세요. 성우는 소파에 앉습니다. 이정희도 앉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이정희가 먼저 입을 엽니다. 저도 알아요. 성우 씨가 얼마나 힘든지. 그럼.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어요. 성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손을 봅니다. 이 손으로 아버지를 다치게 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밖에 없는데요. 이정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성우에게 건넵니다. 이건 뭐예요? 주간보호센터 신청서요. 아버님을 낮 시간에 센터에 맡기세요. 그러면 성우 씨도 숨 쉴 시간이 생겨요. 성우는 서류를 봅니다. 읽지 않습니다. 그저 종이를 만지작거릴 뿐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요? 친척들, 이웃들. 아버지를 시설에 보냈다고. 그게 중요해요? 남들 시선이? 성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효도는 의무입니다. 부모를 시설에 보내는 것은 불효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성우 씨, 이정희가 성우의 손을 잡습니다. 이건 효도가 아니라 소진이에요. 성우 씨는 지금 타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더 잘하면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겐 한계가 있어요.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정희는 휴지를 건넵니다. 성우는 받아서 눈물을 닦습니다. 저는 좋은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충분히 좋은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심지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성우는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뒀던 말을. 그런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성우가 소리칩니다. 이정희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립니다. 좋은 아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좋은 아들은 아버지를 끝까지 돌봐요. 좋은 아들은 성우 씨, 이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좋은 아들이 되려다가 성우 씨 자신을 잃으면 어떡해요? 성우는 입을 다뭅니다.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님을 사랑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성우 씨 자신도 사랑해야죠. 이정희는 일어섭니다. 가방을 챙깁니다. 서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이정희가 현관으로 갑니다. 성우는 따라갑니다. 이정희는 문을 열다가 멈춥니다. 성우를 돌아봅니다. 성우 씨,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네. 아버님을 학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우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계에 다다른 사람일 뿐이에요. 이정희가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성우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서류가 들려 있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성우는 방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십니다. 성우는 달려갑니다. 아버지를 부축합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힘을 주지 않고 화장실 가실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성우는 아버지를 화장실로 모십니다.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봅니다. 이 손이 아버지를 다치게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추석입니다. 여동생 박지은이 남편,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성우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빠, 우리 왔어. 지은의 목소리가 밝습니다. 성우는 현관으로 나갑니다. 지은이 웃으며 서 있습니다. 옆에는 남편 민준과 두 아이 서연이와 지우가 있습니다. 어서 와. 오빠 오랜만이다. 살 빠진 거 아니야? 그래. 성우는 거울을 본 지 오래됐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집 안으로 뛰어듭니다. 지은과 민준이 따라 들어옵니다. 성우는 짐을 받아들고 거실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계셔. 지은이 아버지 방으로 갑니다. 문을 엽니다. 아버지, 저 지은이에요.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십니다. 지은을 봅니다. 잠깐 멈칫합니다. 누구? 아버지, 저요. 딸 지은이요.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녀는 웃으려 애씁니다. 아버지, 저 기억 안 나세요? 미안한데 누구야? 지은은 뒤로 물러섭니다. 성우가 다가갑니다. 아버지, 지은이에요. 막내딸. 아, 막내딸.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은을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지은은 방에서 나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니, 괜찮아? 민준이 아내의 어깨를 감쌉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괜찮아. 예상했던 거니까. 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성우가 준비한 음식이 상에 차려집니다. 전, 나물, 탕, 잡채. 지은이 감탄합니다.
오빠, 이거 다 혼자 만들었어? 응, 대단하다. 나는 명절 음식 만들 생각하면 머리 아픈데. 민준이 끼어듭니다. 형님이 원래 요리 잘하셨잖아. 예전엔 취미였는데, 이젠 생존이지. 성우가 웃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쓸쓸합니다. 아버지를 식탁에 모십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성우가 밥을 떠서 아버지 앞에 놓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아버지는 밥을 봅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려 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반찬이 떨어집니다. 성우가 다시 집어줍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이 지켜봅니다. 눈물이 고입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은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우는 말립니다. 내가 할게. 오빠 쉬어. 내가 할게. 괜찮아. 하지만 지은은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둘이서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민주는 아이들과 거실에서 놉니다. 오빠, 응? 힘들지? 성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접시를 닦을 뿐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와서. 됐어. 오빠, 진짜 괜찮아. 지은은 물을 끕니다. 성우를 봅니다. 오빠, 나도 미안해. 내가 더 자주 와야 하는데. 너도 내 삶이 있잖아. 그래도, 지은아. 성우가 동생을 봅니다. 너는 내 가족 잘 챙겨. 그걸로 충분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성우는 동생을 안아줍니다. 지은이 성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웁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하지만 성우의 마음속에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도와줘. 한 달에 하루만이라도 아버지 봐줘. 그럼 나도 숨 좀 쉴 수 있어. 하지만 성우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형이니까요. 장남이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지은이 짐을 챙깁니다. 벌써 가? 응, 애들 학원 있어서. 그래. 지은이 아버지께 인사하러 갑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지은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은은 그래도 웃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현관에서 지은이 성우를 안습니다. 오빠 힘내.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그래. 하지만 성우는 압니다. 연락해도 지은이 올 수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도 그녀의 삶이 있으니까요. 지은의 가족이 떠납니다. 차가 멀어집니다. 성우는 현관문을 닫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거실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십니다. 성우는 식탁을 치웁니다.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습니다. 그릇을 닦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성우는 소파에 앉습니다. 아버지 옆에 앉습니다. TV 화면에서 개그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성우는 웃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말합니다. 오늘 누가 왔었어? 동생이요. 지은이. 지은이? 우리 딸? 네. 얼굴도 안 보여주고 갔어? 성우는 할 말을 잃습니다. 지은이는 3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오면 얼굴 좀 보자고 해. 네. 아버지는 다시 TV를 봅니다. 성우는 천장을 봅니다.
천장에 금이 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아버지를 재웁니다. 성우는 자신의 방으로 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지은에게서 문자가 와 있습니다. 오빠, 오늘 고마웠어. 오빠가 잘하고 있어. 힘내. 성우는 휴대폰을 던집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습니다. 소리를 죽여옵니다. 잘하고 있다고? 나는 아무것도 잘하고 있지 않아. 그날 밤 성우는 꿈을 꿉니다. 아버지가 성우를 보며 소리칩니다. 날 버린 놈. 성우는 꿈에서 깹니다. 땀이 흥건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시계를 봅니다. 새벽 4시입니다. 성우는 일어나 거실로 갑니다. 아버지 방을 확인합니다. 아버지는 잠들어 계십니다. 성우는 안도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물을 마십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성우는 혼잣말을 합니다. 차라리 정말 버리고 싶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성우는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성우는 잠들지 못합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눈을 감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옵니다. 하지만 편안한 잠이 아닙니다. 무언가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눈을 뜨니 성우는 낯선 곳에 서 있습니다. 놀이터입니다. 오래된 놀이터입니다. 녹슨 그네, 페인트가 벗겨진 미끄럼틀, 금이 간 시소. 이곳을 압니다. 어린 시절 살던 동네 놀이터입니다. 아저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성우는 돌아봅니다. 한 아이가 서 있습니다. 12살쯤 돼 보입니다. 반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얼굴이 낯익습니다. 너 누구니? 아저씨야말로 누구예요? 아이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성우는 아이를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입니다. 어린 시절의 박성우입니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나는 미래의 너야? 그런 말이 통할까요? 아저씨, 여기서 뭐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성우는 벤치에 앉습니다. 아이가 옆에 앉습니다. 두 사람은 놀이터를 바라봅니다. 아저씨, 슬퍼 보여요. 그래. 응. 눈이 슬퍼요. 성우는 아이를 봅니다. 아이는 맑은 눈으로 성우를 봅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입니다. 너는 행복하니? 응. 오늘 학교에서 시험 100점 맞았어요. 아빠가 칭찬해 주셨어요. 아이가 웃습니다. 밝은 웃음입니다. 성우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빠랑 사이 좋아? 당연하죠.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뭐든지 다 아세요. 성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 시절 아버지는 정말 그랬습니다. 성우에게 아버지는 영웅이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의사요.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의사. 왜 의사? 할머니가 아프셨거든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낫게 해주셨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성우는 웃습니다. 쓸쓸한 웃음입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던 꿈. 언제 포기했을까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우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자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간병인? 무직자? 포기한 사람?
아저씨는 아빠를 돌봐. 아빠를요? 왜요? 아빠 아프세요? 응, 많이 아파. 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아빠가 낫게 해드려야죠. 노력하고 있어. 그럼 됐네요. 아저씨 대단해요. 아이가 웃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웃을 수 없습니다. 너 행복하니? 응, 전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 아이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왜요? 행복하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성우는 말을 멈춥니다.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너는 앞으로 꿈을 포기하게 될 거야. 아버지는 너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 거야. 너는 내 삶을 잃게 될 거야.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저씨, 왜 웃지 않아요? 웃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왜요? 웃으면 기분 좋은데. 아이가 활짝 웃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저씨, 왜 울어요? 미안해. 왜 미안해요?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이는 성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손으로 성우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성우는 아이를 안습니다. 아이는 당황하지만 성우를 안아줍니다. 아저씨, 힘내세요. 성우는 소리 내어 웁니다. 아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웁니다. 한참을 웁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성우는 아이를 놓습니다. 아이를 봅니다. 아이의 얼굴이 변합니다. 아버지의 얼굴로 변합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성우야.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아빠, 미안하다. 무엇이요? 내 인생을 빼앗아서. 성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게 선택이었을까? 아버지의 얼굴이 다시 변합니다. 이번에는 늙은 아버지입니다. 지금의 아버지입니다. 넌 누구야? 성우는 무너집니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놀이터가 사라집니다. 주변이 어두워집니다. 성우는 어둠 속에 혼자 남습니다. 나는 박성우야. 나는. 목소리가 메아리칩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성우는 눈을 뜹니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축축합니다. 시계를 봅니다. 아침 6시입니다. 창밖이 밝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성우는 일어납니다. 화장실에 갑니다.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수척한 얼굴, 푹 꺼진 눈, 헝클어진 머리. 이 사람이 자신인가요? 성우는 거울을 만집니다. 차갑습니다. 나는 누구지? 대답은 없습니다. 성우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성우는 거울에서 눈을 뗍니다.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십니다. 성우를 봅니다. 넌 누구야? 저는 성우예요. 아들이요. 아들, 내게 아들이 있었나? 성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킵니다. 화장실로 모십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와 같은 하루, 내일도 같을 하루. 성우는 그 속에서 점점 사라져 갑니다. 성우는 이정희가 준 서류를 꺼냅니다. 일주일 동안 책상 서랍에 넣어뒀던 서류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신청서, 서류를 펼칩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호자 성명, 피보호자와의 관계, 신청 사유. 성우는 펜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름을 씁니다. 박성우. 관계를 씁니다. 아들. 신청 사유란에서 펜이 멈춥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무너지기 전에 도움이 필요해서. 성우는 펜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평범한 아침입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이정희입니다. 성우는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성우 씨, 저예요. 서류는 작성하셨어요? 아직이요. 왜요? 뭐가 걸려요? 성우는 한참을 침묵합니다. 이정희가 기다립니다. 저는 나쁜 아들이 될 것 같아서요. 성우 씨. 이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아버님을 센터에 보내는 게 나쁜 거라면 아버님을 학대하는 건 뭐예요? 성우는 말문이 막힙니다. 성우 씨는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속 이렇게 버티다가 둘 다 무너지는 것. 다른 하나는 도움을 받아서 둘 다 살아남는 것. 사람들은 성우 씨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요. 이정희의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무도 성우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서류 작성하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전화가 끊깁니다. 성우는 다시 서류를 봅니다. 신청 사유란에 씁니다. 보호자의 건강 악화 및 간병 한계로 인한 전문적 돌봄 필요. 다 쓰고 나니 손이 떨립니다. 이것이 맞는 선택일까요? 성우는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며칠 후, 성우는 주간보호센터 앞에 서 있습니다. 3층 건물입니다. 입구에 실버케어 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성우 옆에 서 있습니다. 여긴 어디야? 아버지가 낮 동안 계실 곳이에요. 왜 나를 여기에? 아버지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성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곳이에요. 문을 엽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넓은 공간입니다.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계십니다. 직원이 다가옵니다. 젊은 여성입니다. 웃으며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우 씨 맞으시죠?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라고 해요. 아버지는 민지를 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에서 간단히 이야기 나눌게요. 상담실로 들어갑니다. 민지가 서류를 꺼냅니다. 어르신 상태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게요. 민지는 질문을 합니다. 성우는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증상, 식사 습관, 수면 패턴, 좋아하는 것들. 성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상담이 끝나고 민지가 아버지를 프로그램실로 안내합니다. 성우도 따라갑니다. 넓은 방입니다. 어르신들이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민지가 아버지를 의자에 앉힙니다. 아버지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낯선 환경에 당황한 표정입니다. 성우 씨는 이제 가셔도 돼요. 저희가 잘 돌볼게요.
성우는 망설입니다. 정말 가도 될까요? 아버지는 괜찮을까요? 아버지, 저 잠깐 다녀올게요. 아버지는 성우를 봅니다. 순간 두려움이 얼굴에 스칩니다. 어디가? 금방 올게요. 가지 마. 나 혼자 두지 마. 아버지가 성우의 팔을 잡습니다. 힘이 없는 손입니다. 하지만 필사적입니다. 성우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민지가 다가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싫어. 나 집에 갈 거야. 아버지가 일어나려 합니다. 민지가 부드럽게 말립니다. 조금만 있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성우는 아버지를 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발걸음을 뗍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갑니다. 성우야. 아버지가 부릅니다. 성우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성우는 멈춥니다. 돌아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계속 걷습니다. 프로그램실 문이 닫힙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단됩니다. 성우는 복도에 섭니다. 벽에 기댑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민지가 나옵니다. 괜찮으세요? 네, 아버지는요? 지금 진정하고 계세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곧 적응하실 거예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성우 씨, 네, 잘하셨어요. 용기 내신 거예요. 민지가 웃습니다. 성우도 웃으려 합니다. 하지만 눈물만 흐릅니다. 센터를 나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성우는 걸어갑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걷습니다. 공원에 도착합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주위를 봅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성우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저 앉아만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성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내 차례야.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성우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혼자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엄마. 이제 제 차례예요.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성우는 눈을 감습니다. 바람을 느낍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성우는 숨을 쉽니다. 깊게 숨을 쉽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주간보호센터에 적응했습니다. 성우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성우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작은 프로젝트들을 맡습니다. 많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우에게는 충분합니다. 다시 사회와 연결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후 5시 성우는 센터로 아버지를 데리러 갑니다. 프로그램실 문을 엽니다. 아버지가 다른 어르신들과 앉아 계십니다. 옆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고개를 듭니다. 성우를 봅니다. 잠깐 멈칫합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왔어? 네, 가실까요? 아버지는 일어섭니다. 민지가 다가옵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점심도 다 드시고 노래 교실도 참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을 준비합니다. 이제는 여유가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요리합니다.
예전처럼 요리가 즐겁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아버지와 마주 앉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드십니다. 성우는 재촉하지 않습니다. 맛있어? 아버지가 묻습니다. 성우는 놀랍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거는 일이 드뭅니다. 네, 맛있어요. 다행이다. 아버지가 다시 밥을 드십니다. 성우는 아버지를 봅니다. 표정이 평화롭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성우는 설거지를 합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십니다. 성우는 설거지를 마치고 아버지 옆에 앉습니다. 아버지, 응? 센터는 어때요?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잠깐 생각합니다. 좋아. 친구들도 있고, 다행이네요. 성우는 안도합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지만 아버지는 적응했습니다. 성우보다 더 빨리. TV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화면을 봅니다. 성우도 봅니다. 함께 앉아 있습니다. 말은 없지만 괜찮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이정희와 커피를 마십니다. 센터 근처 카페입니다. 많이 좋아 보이세요. 이정희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요? 네,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성우는 거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의 말을 듣고 보니 확실히 다릅니다. 잠도 잘 옵니다.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정희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어요? 성우 씨가 용기 낸 거죠. 이정희는 커피를 홀짝입니다. 성우 씨, 이제 성우 씨 인생도 생각하세요. 제 인생이요? 네. 아버님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우 씨 삶도 중요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낯섭니다. 자신의 삶을 생각한다는 것이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네. 그날 밤 성우는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대학 동기 준호입니다. 성우야, 오랜만이다. 준호의 목소리가 반갑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연락이 뜸해서 걱정했어. 미안해. 정신없어서. 아버님은 좀 어때? 성우는 최근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주간보호센터에 보낸 것, 자신이 다시 일을 시작한 것. 잘했어, 성우야. 너 혼자 다 짊어질 필요 없어. 고마워. 이번 주말에 만날래? 밥이나 먹자. 성우는 망설입니다. 주말에 시간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득 깨닫습니다. 이제는 가능하다는 것을. 그래, 좋아. 오케이. 토요일 저녁 어때? 응, 괜찮아. 전화를 끊고 성우는 웃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성우는 센터에 아버지를 데리러 갑니다. 평소처럼 프로그램실로 갑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다릅니다. 민지가 성우를 보자 급히 다가옵니다. 성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에요? 어르신이 오늘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성우의 심장이 멈춥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병원에 갔다 오셨고 검사 결과도 큰 이상은 없다고 하셨어요. 다만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고 해요. 성우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눈을 감고 계십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눈을 뜹니다. 성우를 봅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성우야. 성우의 가슴이 뜁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봅니다. 네, 아버지. 미안하다. 뭐가요? 짐이 돼서. 성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성우의 손을 꼭 쥡니다. 성우야, 고맙다. 아빠가 너한테 많이 못해줬지. 아버지.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성우는 눈물이 납니다. 참으려 하지만 흐릅니다. 아버지, 저도 감사해요. 뭐가?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버지가 웃습니다. 따뜻한 웃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피곤해서 좀 쉴게. 네, 주무세요. 성우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민지가 물을 가져옵니다. 성우 씨,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오늘 성우 씨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네.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성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날 성우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걷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성우는 아버지를 침대에 눕힙니다.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아버지, 편히 주무세요. 아버지는 성우의 손을 잡습니다. 성우야, 너도 행복해라. 네. 아빠 걱정은 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해. 성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약속할게요. 아버지가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성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성우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저도 아버지도 이제 괜찮아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합니다. 아침 9시 성우는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창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출근합니다. 성우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켭니다.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미소 짓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기쁩니다. 오후 5시 성우는 센터로 향합니다. 아버지를 데리러 갑니다. 민지가 웃으며 맞이합니다. 성우 씨, 오늘 어르신 기분이 아주 좋으셨어요. 그래요? 네, 미술 시간에 그림도 그리시고. 성우는 프로그램실로 갑니다. 아버지가 보입니다. 다른 어르신과 장기를 두고 계십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고개를 듭니다. 성우를 봅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성우는 익숙합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집에 가실 시간이에요. 집? 어디? 저랑 함께 사는 집이요.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하지만 일어섭니다. 성우를 따라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버지가 말합니다. 날씨 좋네. 네, 좋아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야. 그러게요. 성우는 아버지와 천천히 걷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공원을 지나갑니다. 아버지가 멈춥니다. 꽃을 봅니다. 저 꽃 예쁘다. 진달래예요. 진달래 어렸을 때
엄마가 진달래 화전 해주셨는데 아버지가 웃습니다. 먼 기억 속을 보는 눈빛입니다. 좋은 기억이시네요. 응, 좋은 기억이야. 성우도 미소 짓습니다. 아버지에게 좋은 기억이 남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저녁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TV는 켜지 않습니다. 그저 둘이서 밥을 먹습니다. 맛있어요? 성우가 묻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맛있어. 다행이네요. 조용한 저녁입니다. 하지만 평화롭습니다. 식사 후 성우는 설거지를 합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으십니다. 성우는 설거지를 마치고 아버지 옆에 앉습니다. 아버지가 성우를 봅니다. 저 요즘 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 무슨 일? 디자인 일이요. 아버지가 옛날에 제 그림 보시고 잘 그린다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웃습니다. 그랬어? 내가 그림을 잘 그렸구나. 네, 아버지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아버지는 성우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거친 손입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잘했어. 그날 밤 성우는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얼룩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습니다. 다음 주 등산 갈 건데 너도 올래? 성우는 대답합니다. 좋아. 갈게. 문자를 보내고 성우는 미소 짓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 것, 취미 생활을 하는 것, 평범한 일상. 그것이 이제는 가능합니다. 어느 날 성우는 어머니의 환영을 다시 봅니다. 부엌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놀라지 않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웃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응, 잘 지내. 다행이다. 어머니는 성우에게 다가옵니다. 손을 뻗어 성우의 뺨을 어루만집니다. 이제 엄마는 안 와도 되겠구나. 왜? 내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 성우는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닙니다. 엄마 고마웠어. 뭐가? 옆에 있어줘서. 어머니가 웃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사라집니다. 성우는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 엄마. 성우는 혼잣말을 합니다. 부엌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며칠 후 성우는 이정희를 만납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성우 씨,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네, 얼굴에 웃음이 늘었어요. 성우는 웃습니다. 정말로 웃습니다. 정희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성우 씨가 스스로 해낸 거예요. 이정희는 커피를 홀짝입니다. 성우 씨,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예요? 글쎄요. 일도 하고 아버지도 돌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것 같아요. 좋네요.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은 여전히 힘들고 지칠 때도 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뭐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움을 청해도 된다는 것. 이정희가 성우의 손을 잡습니다. 맞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저녁 성우는 노트를 꺼냅니다. 오랜만에 일기를 씁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고, 친구와 통화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완벽하지 않지만 괜찮은 하루였다. 아버지는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괜찮다. 내가 아버지를 기억하니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니까. 효도는 나를 죽이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 아버지를 사랑하되 나 자신도 사랑하겠다. 그것이 진짜 효도라고 이제는 믿는다. 성우는 펜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달이 떠 있습니다. 밝은 달입니다. 성우는 일어납니다. 아버지 방으로 갑니다. 문을 살짝 엽니다. 아버지는 잠들어 계십니다. 평화로운 얼굴입니다. 잘 자요, 아버지. 성우는 문을 닫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옵니다. 편안한 잠입니다. 꿈을 꿉니다. 좋은 꿈입니다. 꿈속에서 성우는 젊은 아버지를 만납니다. 건강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말합니다. 성우야, 수고했어. 성우도 웃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배웠어요. 뭘? 사랑하는 법. 그리고 놓아주는 법. 아버지가 성우를 안아줍니다. 따뜻한 포옹입니다. 고맙다, 아들아. 저도 고마워요, 아버지. 성우는 아버지를 꼭 안습니다. 그리고 놓아줍니다. 꿈에서 깹니다. 아침입니다. 햇살이 창으로 들어옵니다. 새로운 하루입니다. 성우는 일어납니다. 세수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안녕, 박성우. 성우는 자신에게 인사합니다. 웃으며 인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깨우고 아침을 준비하고 센터에 모시고 일을 하고 다시 데리러 가고 저녁을 먹고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성우에게는 특별한 하루입니다. 존엄은 함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존엄도 성우의 존엄도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성우는 압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효도는 나를 죽이지 않는 선에서만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되 나 자신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라고 이제는 믿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